저기 흰색 셔츠 입은 여성분 계시거든요. 카메라 뒤쪽에, 네, 가운데에 계시는데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저는 지방국립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지우라고 합니다. 학생이시군요. 네네. 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불공정한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서울에 부모님의 집이 있는 청년과 지방에서 올라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고소득자분들이 서울 부동산을 소유했다마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동안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국가에서 개입하여 종부세 강화와 양도 차익 환수를 통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을 지방의 인프라와 주거 복지로 선순환되게끔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지방의 일자리가 필수적이지만 단순히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옮기는 것으로는 한계가 크게 있습니다. 기존 혁신 도시들처럼 일자리만 있고 교통, 의료,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면 통근 버스 등과 같이 인구들은 다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방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인프라가 갖춰진 거점 지역에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집중 공급, 또 지방산모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의료 공백 해소, 지방 국립대 집중 투자를 통한 지역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 것은 지방 국립대 집중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 합계 출산율이 또 높기 때문에 서울 집값 공공행진과 지방의 인프라 붕괴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란 나비 효과로 돌아오고도 있습니다. 다양한 학문을 지키고 전국 인재를 유인할 수 있도록 지방 국립대에도 대대적인 지정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추진해 주시고 계시는 S10 사업에서도요. S10의 이름을 올리려는 그런 주요 지방 거점 국립대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 외에 좀 규모가 작아서 지정 지원을 받기 좀 어려운 국립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방 국립대학교의 지원은 지역의 청년 정주율을 높이고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 인프라도 인구가 모여야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 국립대에 지원을 해주신다면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청년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만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종부세 강화, 그리고 지방국립대에 대대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박수 치고 싶어졌죠. 네.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인데, 네. 그래서 노력하겠고요.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면,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 많은 문제들의 가장 큰 뿌리는 사실은 수도권 집중입니다. 이렇게 과밀하게 한 1극으로 집중한 사례가 찾기 어려워요.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경제력의 60% 가까이가 서울, 경기, 인천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팽창해 나가는 중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완화 또는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마치 대학 입시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뭘 바꿀 때마다 막 논쟁과 분쟁만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까운 점이죠. 근데 현실이고 그러나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이제 우리 이번 정부 들어서서는 하여튼 지방 분산 또는 새로운 성장 거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엄청난 투자도 필요하고 또 국민들의 공감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에 지금 산업 거점들을 새롭게 지금 구축하는 역사적인 과업이라고 그럴까 이걸 시작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산업 유치도 하고 기반 시설도 확보하고 정주 여건 중에 뭐 의료 여건, 교육 여건 또는 인재 양성 여건 또는 뭐 문화, 의료 뭐 등등을 다 최대한 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죠. 뭐 재정 투자라는 건 너무 당연하고 또 공공기관이나 뭐 여기를 대대적으로 이전하는 사업도 곧 하게 될 테고요. 다행히 최근에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의 노력으로 어쨌든 정말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게 어쨌든 반도체 관련 산업들의
화력으로 이제 초과 세수가 어느 정도 생기게 됐는데 이제 이걸 이제 지방에 또는 청년의 교육에 뭐 미래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다 지금 말씀하신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수도권 집중을 좀 완화하면서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면 효율성은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지방의 고용률이 엄청 올랐거든요. 수도권은 거의 정체가 됐는데 지방은 고용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뭐 처음 있는 일인데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못하시면 조금씩의 변화에 싹은 트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주택 문제도 수도권 집중 완화와密接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잘 저희가 참고하도록 할게요. 네, 댓글 잠깐 소개해드리면 사심을 하나 좀 발휘해도 되겠습니까? 이광수 선생 저걸 많이 보는데 다음에 이광수 선생 한번 지적 한번 해주세요. 이광수 소장님이 손을 드시면 발언 기회를 계속 들고 있어요, 내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댓글 소개해드리면 NG러브79님이 작은 땅도 있습니다. 작은 땅에는 작은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건설 임대 사업자가 틈새에서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파다 D6X님이 보유세 딱 미국만큼만 올리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해피 32217803님이 이주비 대출 규제로 재개발 이주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주비 대출 규제 풀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다 미리 우리가 다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네요. 네, 그리고 아까 고종환 선생님 갑자기 발표하실 때 제가 정해진 순서를 지켜달라고 해서 이 순서에 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순서가 아니라 이제 손을 드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고 진행에 협조를 해달라라는 의미였습니다. 미리 정해놨냐고 누가 항의를 했군요, 그 사이에. 댓글에 좀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바로 예민해요. 자면 네.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제가 지금 굉장히 이 자리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광수 소장님은 유튜브 댓글로도 왜 마이크 안 주냐라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발언 듣는데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100분입니다. 근데 4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합시다. KBS에서 양해를 해주면. 예상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발언하실 수 있게 최대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수 소장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예측하기로는 최하 1시간은 늘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네. 예, 계속 손을 들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제안을 말씀드릴 거고요. 정책은 효율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해줬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정부의 의지대로 부동산 시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책을 논의할 때 이게 과거에 없던 건가를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4가지 정도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 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면 전부 다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LTV, DTI, DSR 모두 다입니다. 그런데 기기 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게 공정한 거죠. 왜 무주택자나 아니면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 이거죠. 기존에는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은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한 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양도세 감면을 해주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생애 1회로 제한해야 됩니다. 누구는 이사를 엄청나게 다니면서 그 비과세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생애 1회로 제한함으로써 과연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내가 처음에 집을 살 때부터 나는 이 집을 오래 살 건가 이걸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감면을 1회로 제한하자. 생애 1회로 제한하자. 이걸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재건축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하면서 멸실주택이 증가하고 시장이 불안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건축 재개발의 총량 규제를 하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2만 가구 1년에 2만 가구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누구를 먼저 하느냐? 공공 분양을 많이 하거나 용적률을 더 많이 올릴수록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진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하면 규제 완화하면 강남만 재건축만 될 거예요. 그러면 계속 비싼 아파트만 시장 양산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을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를 해서 더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도 훨씬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량으로 하자. 지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것처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집값은 폭등할 겁니다. 왜냐하면 30만 채가 갑자기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총량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하자. 이걸 제안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규제 지역을 없애야 됩니다. 왜 어떤 지역은 다주택자들이 투기로 사면 대출도 해주고 세금도 깎아주는데 왜 어떤 지역은 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은 안 되는 겁니까? 바로 옆 동네로. 그래서 아예 규제 지역을 없애고 전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투기로 살 때는 똑같이 규제를 받는 거죠. 이 문제가 왜냐면 갑자기 동탄 지역에 집값 오른다고 가만히 있다가 규제로 하니까 시장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규제 지역을 철폐하고 모든 대한민국의 어떤 땅이라도 투자로 살 때, 투기로 살 때는 규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규제 지역을 아예 없애고 전체적으로 이게 바로 공정한 거죠. 왜 옆 동네는 규제했다고 그래서 나는 못 사고 그 시차에 따라서 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특히 공정성에 더 관심을 두고 정책이 설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재밌네요. 이게 뭐 100% 진리라고 하기는 어렵을지 몰라도 어쨌든 발상이나 이런 거 아주 새로운데 대출 구조 조정에 예를 들면 기대출자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만기가 되면 다 상환하고 새로운 조건에 맞춘다고 하는 건 시행하고 있죠. 네네. 그 제가 전에 SNS에 한번 얘기를 해서 뭐 똑같은 문제의식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광범위하게 전면적으로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청년 세대들이 갖는 어려움도 부모 세대, 기성 세대들은 이미 다 성장의 그 기회, 과실을 다 누렸는데 지금 새로 진입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이제 그거 다 기득권화된 거죠, 기성 세대. 그 문제는 또 일리는 지적 같고 양도세나 이거를 생애 이대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기회를 무한대로 하게 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인데 횟수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뭐 첫 번째는 많이 해주고 두 번째는 좀 덜 해주고 세 번째는 아주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 같아요. 저는 이거 너무 많이 이제 활용하거나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총액으로 여러 차례 이 고가주택을 사고 팔고 해서 하는 경우에 똑같이 해줘야 되냐. 그 일리 있는 지적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구체적 타당성 있게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정책 당국자들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렇게 좀 핀셋형으로 정확하게 구멍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걸 활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 들어보시죠. 네.